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프리뷰하고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달에 뭐 연간 전망해서 다시 나올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3분기나 4분기의 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나 4분기의 그런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내년도의 그 업황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그런 그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내년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첫 번째 타이틀이 그 반도체 업종이 4분기에 주가 반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일단은 안 좋은 거는 다 반영이 됐고 내년에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해도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봐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싼 수준이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내년도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년 내내 빠진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8월부터 해서 그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서 전망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이제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내년도 내내 그렇게 가격이 트렌드포스가 예상하는 것처럼 가격이 빠진다고 가정을 해도 삼성전자의 내년도 전사 영업이익,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8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우선주를 포함해서 450조에서 470조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년도에 그런 메모리 업황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저희 유안타증권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트렌드포스가 예상하는 거랑은 다르게 내년도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은 55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그 업황 흐름이 지금 트렌드포스가 예상하는 거랑은 다르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시장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게, 이제 내년 내내 가격이 빠진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트렌드포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의견 중에 대부분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그 IT 수요의 계절성, 내년도 2분기부터 발생할 IT 수요의 계절성을 감안하면은 수요자들의 보유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3분기부터는 업황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이상 수요가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이쪽 관련된 그런 코로나에 따른 반사 수혜를 본 섹터의 그 수요가 내년에 얼마나 그 감소할지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상적인 계절성이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요만 갖고 전망을 했을 때는 내년도 하반기에 전망이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에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공급 쪽에 뭔가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13라인 전환 투자가 공급 쪽에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아직은 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 전환 투자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거는 없지만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3라인은 기본적으로 그 구형 라인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생산 라인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은 스크랩을 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그 2년 전에 11라인을 전환 투자하기 시작했고, 11라인하고 13라인이 되게 오래된 그 D램 생산 라인인데, 11라인은 2년 전부터 그 전환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D램을 비메모리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13라인도 작년부터 해서 그 전환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전체 13라인만 봤을 때 전체 그 디램 캐파가 100K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일부 진행을 해서 30K가 디램 캐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70K가 남은 건데, 이 남은 70K도 원래는 연초에 삼성전자의 계획이 이 남은 그 13라인의 70K도 전부 다 비메모리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분기 들어서 갑자기 그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수요가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13라인의 그 잔여분 70K의 전환 투자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직은 그 13라인의 디램 캐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환 투자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하면은, 반대로 가격이 이제 빠진다고 하면은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디램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빠지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를 전환 투자를 다시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그런 점유율 확대 의지도 상당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 이 13라인의 잔여분 70K는 비메모리로 이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 공급 쪽의 이벤트가 좀 가닥이 잡히면서 내년도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전망에 이제 좀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2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수요가 살아날 거다라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 사이클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국한된 그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그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우려와는 달리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캐펙스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캐펙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캐펙스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미 발표되고 지나간 거거든요. 지난 8월 달에 삼성그룹이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룹사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추산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가 투자하는 그 규모가 매년 40조에서 45조 원이 투입되는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캐펙스가 39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수치에서 39조 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변화된 부분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평택 3기, 그리고 미국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토지 매입 이런 것들이 올해 캐펙스에 일부 반영이 되면서 이거보다 수치는 실질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 그런 것들을 빼고 봤을 때는 반도체 캐펙스가 3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40조 중반까지 이렇게 캐펙스가 올라가면서 관련된 장비나 소재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캐펙스 관련된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캐펙스가 상반기 때 상당히 집중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실적 공백이 있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공백이 있고, 뭐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예상보다 좀 슬로우한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내년도에 메모리 업황이 계속 내년 내내 안 좋다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들도 내년에 더 성장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연간 베이스로 봤을 때 내년에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충분히 최근의 주가 하락은 충분히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주요 이슈랑 그리고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